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심리학적 주제 중 하나인 유기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수PD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오늘 이 주제를 다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한국말로는 잘 안 쓰이는 표현인 것 같아요. 유기됐다라는 표현 자체가 거의 뭐 뉴스에서 뭐 악이 버려졌다 뭐 이런 네네. 때 말고는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되게 좀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누구랑 멀어져서 속상하다 이런 거라기보다 엄청 강렬하고 뭔가 되게 본능적으로 막 신체적인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제 유기불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유기불안이 되게 심하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관계의 가까움과 멀어짐 이런 것들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매 순간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드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개념을 한번 소개해보고 간략하게 이게 왜 생기는 건지 뭐 어떻게 좀 다루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유기불안의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네, 유기불안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 나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반대로 내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강렬하고 약간 공황이랑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이 떠나는 걸 두려워해서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사건이 딱 터지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없으면 마치 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되게 큰 불안감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제 유기불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유기불안의 원인과 형성되는 시기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기불안의 원인은 물론 이제 사람의 개개인의 성향도 분명 되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의 주 양육자가 너무 좀 일관적이지 못하고 어떤 날은 너무 반응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똑같이 해도 갑자기 막 화를 냈다가 아니면 양육자의 기분에 따라서 좋은 날 나쁜 날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 첫 대인관계일 수 있는 사람인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저 사람 기분을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라도 이 사랑이 없어질 수 있다. 저 사람의 사랑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이 어렸을 때부터 깊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기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유기불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존감, 자기 가치감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누가 나랑 있고 싶어 하겠어. 그 누가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겠어. 이런 식으로 너무 내 자신을 낮추게 되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핵심 믿음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으니까 언제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이런 거에서 이어나오는 패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관계 일에서 되게 예민해지는 거. 되게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거. 저 사람이 연락을 언제 하는지, 내 연락에 얼마나 빨리 답변하는지,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표정, 말투,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한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를 혹시라도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혹시 마음이 바뀌었나? 나를 지금 혹시 떠나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경계 태세로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언제 이 사랑이 떠났을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언제 떠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되게 중요한 친구인데 언제 떠날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저 사람을 분석하고 우리 관계를 분석하고 지금 괜찮은 건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에서 되게 예민해지고 모든 대인관계 행동이나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상대의 목소리, 말투, 표정 이런 거에 다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명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모든 대인관계에서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데 또 혼자 있다라고 해서 마음이 편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왜냐면 혼자 있어도 나 버림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관계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또 관계가 있으면 또 불안하고 뭐 이런 좀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고 또 이거랑 연관되어서 좀 확인하는 패턴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지금 나 괜찮게 생각하는 거겠지? 라고 확인을 받고자 연락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시험하는 것도 이런 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날 떠나나 안 떠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시험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좀 행동을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너무 낮추는
내 가치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실제로 나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상황이 있다거나 조금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 뭐 내가 이런 걸 뭐 얘기해서 뭐해, 나는 이런 걸 좀 참아야지, 참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자신을 좀 낮추고 참고 넘어가게 되는 이런 패턴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참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유기불안을 가진 분들을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유기불안이라고 하면 이게 뭐 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항상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지하고 이해하는 게 우선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패턴을 하고 있는데 전혀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이 자칫하면 실제로 상대로 하게끔 나를 좀 버리게 만드는 행동을 이제 좀 유발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확인을 많이 한다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도 뭔가 좀 불안해가지고 나랑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 또 버림받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내가 과연 지금 느낀 이 불안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불안일까, 아니면 과거의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상황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인지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기라도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조금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순간들을 내가 좀 캐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캐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고치냐도 되게 중요할 텐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열심히 한다라고 되기는 되게 어렵고요. 나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쳐지긴 되게 어렵고, 심리학적으로는 보통은 조금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서 이게 좀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어렸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닌 좀 안정적인 관계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좀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관계가 뭐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좀 좋은 연인일 수도 있고, 사실 상담 치료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도 일부는 이런 좀 안정적인 관계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좀 안정적인 관계들을 내가 많이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런 경험들을 조금은 치유해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유기불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유기불안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준비를 해봤고,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